안녕하세요. 결혼과 가정을 꿈꾸던 30대 초반 여성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중 엄마가 췌장암 판정을 받게 되어 가족 모두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으로서 엄마와 함께 부양받고자 준비했던 결혼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잃고 엄마는 자식들을 위해 늘 건강을 우선시했는데 이제 자신이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족들을 더욱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는 자식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남겨주고자 하는 마음에 고생하고 있었고, 이런 엄마의 마음에 안도하고 싶었는데,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혹시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험료로 전 재산을 다 날릴지도 몰라. 현재보다 더 건강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굳이 거부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해서도 건강하게 오래 산다면 다행일 터. 처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췌장수 판정을 받은 후에는 어머니의 말씀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그대로 봐라. 보험을 많이 들어놓으니 얼마나 좋겠어. 현재 어머니가 받은 시한부 판정에 상관없이 봤을 때 좋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 아프게 느껴졌다. 혼자 가기 전에 결혼이라도 해야지. 사실상 엄마는 벌써 당장을 위한 작별 준비를 하고 있어. 그렇게 된다면 보험금을 받아서도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을 텐데 엄마는 그대로 떠나가시길 원하셨다. 결혼 전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상대방에겐 나 자신이나 상대방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혼이 되기 쉽다. 엄마는 더 악화되기 전에 결혼해야 했다. 예비 신랑은 금방 제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요새 표정이 너무 안 좋다고 해서 결혼 준비가 힘들어하는 것 같다면 결혼 자체를 생각하는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 아, 힘들 것이다. 혹시 마음만은 어떤지? 자고 했잖아. 싫어했거나 생각이 많아 망설이거나 서두르지도 않았겠지. 나태웅 씨랑 결혼하는 거 좋아하고 기다려졌지만 표정은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 다른데 정신이 발려있는 사람 같아서 그래?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별일 없는 거 맞아. 결혼할 사이잖아.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정말 괜찮은 거야? 당신 뭐 어디 아프다거나 뭐 죽을 날이라도 받아놓은 것 같다고 하도 꼬이꼬이해 물으며 걱정을 잔뜩 하고 신랑의 얼굴을 보고는 저도 더 이상 숨기기가 어렵겠구나 싶었어요. 애초에 시한부 판정을 받은 엄마를 두고 아무렇지 않은 척 기쁘게 결혼 준비를 한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저는 결국 예비 신랑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태웅 씨, 사실은 우리 엄마 췌장암 판정 받으셨어요. 개월 안 남으셨는데 그래서 내가 요새 솔직히 머릿속이 복잡해. 아니 매해 꼬박꼬박 건강검진 받으셨 조금만 편하시면 바로 병원 가시고 몸에 안 좋은 건 하지도 않으셨다며. 아, 그런데 어떡해. 그런 분이 나도 엄마도 솔직히 믿을 수 없어.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한들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 하겠어? 엄마는 이제 그냥 탈화 상태야 복음 나올 거니까 고생는 않겠다고 좋아만 하셨어. 솔직히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엉엉 우는 저를 보며 예비 신랑도 함께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런데도 듬직하게 저를 다독여 주었어요. 청첩장 디자인을 여며 한참 기쁘다 알 예비 신혼부부가 갑작스러운 시한부 소식에 눈물바다가 된 거죠. 하지만 예비 신랑에게 털어놓고 다행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 중요한 사실을 왜 숨기고 있었는지 그래서 힘들었어요. 이런 것을 숨기는 것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나요? 아이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큰 문제였을까요? 나는 전혀 그것을 몰랐고 결혼 전에 당신이 마음이 변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걱정했어요.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모습을 보였을까요? 당신을 왜 그렇게 바보같이 봤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결혼 전에 신랑과 신부가 행복해야 하는 건 맞을 거라 생각해서 그랬던 거죠. 걱정을 끼쳐서 미안해요. 나도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엄마도 괜히 결혼이 중요한 일이니까 본인 아픈 소식을 전하면 좀 그렇지 않겠냐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따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조심할 수 있게 알려주어야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아프신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혼신을 숨기려고 했던 거죠. 근데 어차피 내 표정이나 행동에서 티가 날 것 같았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숨기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알아주길 바라며. 이제라도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에게는 따로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나만 알고 있을게요. 그래도 결혼 준비는 서두르자. 어머니가 계시는 동안 결혼식을 하고 싶으니까요. 고마운 예비 신랑은 내가 숨기고 있던 사실까지 이해해 주었어요. 예비 씨 어머니에게는 결혼 끝나고 이야기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의 바램대로 빨리 결혼 준비를 하자고 했죠. 순조롭게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하고 싶었지만 마음이 신부님이 성급해졌어요. 예비 신랑과 빨리 결혼 일정을 결정했고 부모님들의 승낙과 함께 일주일 후에는 결혼식을 열기로 했어요. 예비 시집가족과 우리 엄마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예비 시집이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우셨어요. 오늘 짧게 뵙기만 해도 착한 모습을 보였어요. 가연 씨를 잘 부탁드립니다. 어떤 역할이라도 잘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 딸보다 더 잘 챙기고 지켜줄 테니까요. 그에 대해 사부인의 말에 정말 감사해요. 우리 가연 씨를 잘 부탁드립니다. 첫째이기 때문에 솔직하고 말이 적고 딸 시대에 잘한 구석이 있어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가연 씨 비하면 딸 같아 보인다는 말이에요. 아들을 한번 키워봐야겠어요. 우직한 아들들은 무뚝뚝한 아들들에게 미치지 못해 와이고 나이를 먹다 보니 남편도 일찍 떠나고 오롯이 집에 남아있는 것이라 태용이와 무뚝뚝해서 조그만 두고 싶고 아이고 이런 것 알았으면 더 나은 선택을 했을 텐데요. 그런데 가연 씨가 우리 집에서 시집간다 해서 저는 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엄마야 다들이 바로 옆에서 다 듣고 있어요. 예비 신부님을 보니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가연 씨 말로는 김 씨는 무뚝뚝하지만 사람이 진국이라고 하셨어요. 배울 점도 많아서 좋다고 했어요. 아드님 덕분에 걱정이 덜 돼요. 아이고 덕분인가 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만약 가연 씨가 우직하다면 저가 먼저 달려가 등짝을 때려줄게요. 아이고 연애하던 사이가 결혼하여 정말 반가워요. 이제부터는 남편도 없으니 우리 서로 잘 챙기면서 지내보아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렇게 우리 엄마를 먼저 안아주시며 잘 지내보자고 하셨어요. 다정한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돈 얘기가 나올 때만큼은 예비 시어머니가 은근히 단호하고 기세에 나오셨어요. 아참, 우리 태웅이는 저희 집안 사람들보다 좀 늦게 올리는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친인척도 좀 많이 올 것 같고 축의 회수도 꼭 해야 하는 거예요. 결혼식 때문에 예식장도 좋은 곳에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태웅이가 말했어요. 혹시 전에 들으셨을까요? 아, 그러시다면요. 태웅 씨한테 아직 전달받지는 못했지만 이 상황에서는 성대하게 하고 싶으실 테니까 많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마지막이라 부담도 되실 테니 어디 눈여겨받으신 곳 있으세요? 몇 군데 봐주고 있는데 사부인 쪽에서 정리해서 리스트 보내드릴까요? 괜찮으시죠? 예식장, 예단, 혼수도 미리 알아는 바도 써주셨으니 그냥 준비만 잘 해오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집은 우리 쪽에서 마련하니까요. 알아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비 시모는 시댁에서 정해주는 리스트대로 예식장, 예단, 혼수 준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언의 아빠가 아닌 아빠로서 매우 좋은 분위기도 너무 좋고 예비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나 나를 따뜻하게 받아주는 모습이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내가나 엄마도 살이 어렵다는 식으로 대답하는 것이 좀 그렇더라고요.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해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내 손을 테이블 아래로 쥐어주셨는데 맞아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결혼식에도 참석할 일이 없었어요. 요즘 트렌드에도 정통하지 않아서 어머니께서 잘 준비해 주실 거라 생각하지만 리스트를 보내주시면 최대한 준비해 보겠습니다.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엄마께서 다 맞춰주신 이유가 있었어요. 어유, 왜 그렇게 섣부른 결정을 내렸나 싶어서 어머니에게 칭찬을 해주었어요. 다 좋다, 다 괜찮다고 하셨네요. 진짜 괜찮은 거야? 아니면 아닌가? 그렇다면 나도 태웅 씨와 탐정할 텐데. 어머니가 리스트를 얼마나 비싸게 사드실 줄 알고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나에게 좋게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했지만 내가 만약 세상을 떠날 때 너무 행복할지 모르겠다. 그때 너무 아파할까 걱정돼. 어쩌면 내가 얼마 못 쓸 건데 어찌나 잘해주셨지? 어머니가 더 빨리 떠나셔서 내가 왜 그렇게 슬픔에 휩쓸릴지 몰라. 어머니가 챙겨주는 게 정말 잘못이야. 미운 털이 박혀도 너무 아파할 거라 생각돼. 어머니가 열심히 살아주셔서 그렇게 즐거워 보이는데 괜찮아요. 그때 만만하게 보이면 정말 어렵겠죠? 견해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사부인이라는 리스트를 보지 않았던데 지갑을 숨기는 건 맞지 않아요. 혼수가 결혼식에 있어서 중요한데 이걸 잘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돈이 없는데 혼주어도 아이고 어떻게 해야 하죠? 얼마나 들었을까요? 정말 엄마의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엄마의 진단비도 나왔으니 부족하면 그걸로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계획이 모두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 엄마, 돈은 절대 손대지 마세요. 단지 은행에 넣어두고 그 돈으로 무리한 소비는 하지 마세요. 엄마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바르게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 비용이 모자라면 대출을 받을래요. 필요 없는 것은 쓰지 마세요. 혼수를 잘 관리하면 미래에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고집을 부리지 마세요. 엄마를 편히 살게 해주세요. 엄마는 아픈 것도 너무 많이 살고 계십니다. 혼수나 예물 같은 일에 시끄럽게 하지 말아주세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엄마는 자신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 역시 더 이상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따라 깔끔하게 준비해서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엄마와의 대화 뒤에는 예비 시어머니가 준비한 혼수 리스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 결혼식을 엄마와 함께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도 놀라워하셨겠지만 따뜻하게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의 어머니가 되어주실 테니 너무 슬프지 말아주십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으로 힘든 날들을 보내며 결혼 준비도 잠시 멈추었습니다. 힘을 내어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하늘로 떠나셔서 의욕을 잃고 무기력해졌어요. 그런 저를 위해 많이 다독여주세요.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고 쓸쓸하게 보내는 것은 장모님이 원하신 바가 아니에요. 정말 속상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새로운 가정을 다시 꾸려보자고요. 이제 나는 당신의 가족이 될 거예요. 어머니를 떠나보낸 제 허한 마음은 예비 신랑의 꾸준한 위로와 다독임으로 채워졌어요. 그 모습을 보며 그 사람과 가족이 되고 싶었고 슬픈 마음을 다잡으며 결혼식 준비를 다시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품들과 집을 정리하면서 결혼 준비를 하려니 정신이 아예 없었죠. 다음의 혼수는 그냥 리스트 아니고 우리 어머니께 보여줘서 같이 품목을 고를까 합산해서 그 금액만큼 입금하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할게요. 아무래도 혼수 품목과 금액이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예비 시어머니가 조사했다고 하니요. 결혼식장 예약에 들었던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고 그것을 보고 예비 신랑에게 조언을 구해보았다. 태웅 씨 어머님이 보내준 혼수 품목을 보았고 결혼식장 비용이 너무 비싸지 않을까 생각했다. 내가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보았지만 신랑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나 스스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결심했고 드레스 피팅 예약도 잡았다. 처음에는 신랑과 함께 가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반대하고 드레스 피팅에는 여자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가마 그리곤 본인이 같이 갈 거라고 제안하셨어요. 나는 그것이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 예비 시아버지를 만나러 가기로 했다. 드레스 피팅도 무사히 마치고 늦은 점심을 먹으며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지만
예비 시어머니 한 말이 점점 서러워졌다. 너희 신혼집을 준비하려고 알아보는데 예실과 혼수집의 차이가 너무 크다. 혼수비를 내는 것이 정석이지만 난 그런 비용을 부담하고 싶지 않다. 우리 집은 이미 충분히 좋고 편할 텐데 아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야지. 돈 이야기를 나누는 건 제가 먼저 해야 할 일이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먼저 언급했다. 그리고 그 언급 속에서 혼수에 대해 뭔가 추가적인 것을 원한다는 뉘앙스가 느껴졌다. 여러분, 우리 집에 무리하지 마세요.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주택을 지원해주지 않을 거예요. 트림 오피스텔에서 시작해도 충분히 좋을 거예요. 그리고 태용 씨도 어머님 집 문제로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걸 알고 있어요. 이야기를 통해 서로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게 좋겠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들이 이미 만나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태웅이는 곰탱이 같아서 너나 아무도 뭐 바라지 않아요. 그게 예식장 비용이나 스튜디오 드레스와 메이크업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너가 선택하고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면 돼. 그리고 예단비는 5천만 원만 준비해와. 내가 보낸 혼수 리스트를 보면 최대한 싸게 찾아서 예약해 두었어. 시어머니의 말에 순간 얼어붙었어요. 예단 비용만으로도 부담스러워서 더 저렴하게 절약하자고 말하려 했는데 갑자기 예식장과 드레스 비용까지 이야기하시니까 말이에요. 그만큼 되면 제가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어머니, 예단과 예식장 비용을 제가 내려버리면 거의 1억 원이 넘어가요.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놀라서 어버버거려 하자 가볍게 웃으셨어요. 사부인이 돌아가실 때 유산을 남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 봐요. 유산이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될 텐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맡겨두신 적금 통장 등을 다 찾아서 가야겠어요. 이제는 돌려야겠어요. 딸이 2명이나 있으니까 맡겨주신 게 하나도 없겠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혼하면서 다 쓰게 되니까요. 지금 보내주신 예단 비용만으로도 많다고 생각해서 절약하고 싶었어요. 5천만 원도 5천만 원이라 이해돼. 요즘 집이 얼마인지도 알아. 요즘 결혼은 다 비싼데 난리야. 나는 알아서 우리 집에서 지내고 싶어. 그곳에서 내게 집 마련을 도와주실 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억대의 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서 이런 얘기를 전하지 않으려 했죠. 그런데 가연아, 너는 세상을 너무 잘 몰라. 부모님 2분 다 사라져버리고 나 혼자 남았으니까 말을 꺼내지 않으려 했지만 결혼을 진행하고 있나 봐. 다른 집에 속한 것 같았으면 너는 벌써 떨어졌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니 나는 뭐라 대답해야 할 말이 없었어요. 엄마는 걱정했던 상황이 바로 이런 것일까?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머리가 혼란스러웠어요.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나타나면 예비 시어머니는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당연하지. 세상이 좋아져도 여자 혼자 살기 어렵고 집안에 믿을 수 있는 남자가 있어야 해. 어디 가도 무시당하지 않고 나중에 여동생 상견 내리면 우리도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엄마는 돌아가시면서 여동생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맡아주셨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그 책임을 크게 자극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무책임했지만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면서 힘들어할 때는 의견을 내는 에너지가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갈등을 피하고 맞추며 주눅 들어 있는 시기였죠. 무언가 든든한 엄마가 허망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고작한 모습이 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궁지에 몰리고 자존감이 떨어지면 무기력해지고 자아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이런 상황에서 예비 시어머니를 지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말하면서 내게 꼬였던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단어로 내가 가장 취약한 부분을 파고드셨기 때문에 더 혹했고 예비 시어머니의 말이 맞다고 믿게 되었던 것 같아요. 결국 나는 엄마의 물건을 정리하며 결혼 준비 5천만 원도 마련하고 예식장도 빨리 예약할 것이라 했어요. 그러던 중에 집을 주겠다던 예비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죠. 가연아, 나다. 참 아이, 내가 얼마 전까지 보고 있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게 매물이 다 나갔다네요. 매매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할 수는 없고 나도 최대한 집을 알아봐주고 있기는 한데. 그 다음에 그동안 너희 집에 신혼 시작하는 건 어떠니? 나중에 그곳 매물 나오면 내가 꼭 해주마네. 아니, 어머님, 우리 집에 현재 지현이가 살고 있는데요. 그럼 동생 지현이는 어쩌고요? 아, 대학생 혼자 그 넓은 집에 살아봤자 관리도 안 되고 유지비만 많이 들지. 차라리 내가 지현이한테 지안 좋고 깔끔하고 혼자 살기에 괜찮은 신축 오피스텔 하나 월세로 계약해줄게 어떠니? 근데 그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그동안 무기력했던 나의 모습에 스위치가 탁 켜지는 것 같았어요.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멀쩡한 자기 엄마 집에서 살던 애를 월세로 내쫓고 내가 왜 거기서 신혼을 시작할까요? 아초에 내가 엄마의 물건을 정리하고 보험금도 손대려고 했던 이유가 예비 시어머니가 집을 주겠다는데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결국 생각해보니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시댁에서는 돈을 전혀 내지 않았고 저 혼자 돈을 다 썼어요. 이런 상황에 일단 예비 시어머니에게 상담해보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용 씨, 어머님이 우리 집을 못 해준다네. 지금 우리 엄마 집에서 일단 지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아요. 당신 들은 거 있어요. 거기 아파트 매물이 다 나간 것 같아요. 나도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그게 왜? 지현이는 심지어 살 때도 마련해 주신다고 했다며. 지연이야, 오히려 잘 된 것 아니야? 그 넓은 집에 이제 자기도 없고 혼자 쓸쓸할 텐데. 이 점을 고려해봐요. 지연이도 주변 환경이 리플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겠어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어머님께서 본인이 집도해 주신다면서 부모도 없는 나 걷어주시는데 예식장이 스드메 혼수까지 전부 내가 하는 게 어떻겠냐 하셨어요. 집 하나로 나머지는 전부 내게 만들라고 하셨는데. 아이 갑자기 이렇게 집도 안 해주시고 우리 집에서 시작하라고 하시잖아. 그러면 나 예식장 비용 안 해도 되는 거야? 지금까지 무슨 말을 하면 그래 좋아, 그러자, 알겠어 라고만 하던 제가 갑자기 예리하게 요점을 콕 집어 되묻자 예비 신랑이 화를 벌컥 내더라고요. 아니, 그걸 왜 나한테 하래?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기분 나빴으면 그때 이야기해서 둘리 해결봤어야지. 그리고 엄마가 집을 아예 안 해준대? 아니잖아. 나중에 그 매물 나오면 꼭 해주신다는데 왜 못 믿어?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사기라도. 신랑이 화를 내며 흥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맑아졌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의 재산과 집을 노리고 나와 결혼하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돈을 노리고 있었던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결혼은 면회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머니의 방과 보험금이 많았는데 8천만 원 이상을 받았고 모든 보험은 2억 원 정도였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 고 어머니가 건강에 신경을 쓰셔서 보험을 많이 들었어요. 돈을 막 쓰지 않고 적금에 가졌고 집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둘 다 돌아가고 돌아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시댁에서 등신 취급 당하고 싶지 않아요. 공평하게 등쳐먹는 게 맞겠죠? 몇 일 후 예비 신랑에게 마음에 없는 사과를 하고 예식장도 예약했습니다. 사실 예약을 안 했어요. 청첩장도 어디서 대충 제일 저렴한 걸로 골라서 도안 보내준 거 보여드렸어요. 이걸로 청첩장 할 거다 하니 그러라 하시더라고요. 둘 다 돈 한 푼 안 쓰고 저랑 결혼할 생각에 신이 나 보였어요. 그리곤 저도 제 계획을 이제 슬슬 펼쳤죠. 아참 어머님 저희 동생 지연이 살 집 오피스텔로 빠른 시일내 구해주실 수 있어요? 저희 이사 얼른 좀 앞당겨야 할 것 같아서요. 오피스텔 새로 구해준다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저희 엄마 집이요. 저랑 태웅 씨 둘이 살기도 좀 넓은 것 같은데 어머님도 함께 지내시는 거 어떠세요? 저 어머니한테 요리도 배우고 나중에 저희 아이 낳으면 봐주시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 엄마도 갑자기 떠나보냈는데 어머님이라 제가 가까이해서 모시면 안심될 것 같아요. 뭐 아까지 아유나야 그래주면 정말 고맙지 가연이 내가 아름다운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나중에 우리 손주도 보살펴주고 김장할 때도 알려주고 그래 너무 좋겠다. 태웅이도 좋다고 하면 좋지. 엄마도 같이 있다면 진짜 좋겠지? 가현이랑 나랑 바쁜데 엄마가 밥 해주면 참 좋겠어. 그리고 같이 있으면 가연이가 말한 대로 멀리서 걱정할 일도 없겠고. 정말로 가연아, 너 그런 멋진 생각을 어디서 했어? 사실 나 보험금 좀 받았는데 결혼하면서 빼앗겨서 싫어. 돈에 관계 어린 사람들을 적절하게 속이려면 명확한 미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나도 보험금을 많이 받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흘릴 필요가 있었어. 보험금을 꽤 받았다고 하니 두 모자의 눈에 빛이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제가 행복하게 살면서 우리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길이 되겠다 싶었어요. 나는 3명으로만 살아서 좀 외로웠지만 이번에는 가족들이 더 많이 함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어요. 우리 아이에게도 태교에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어머니도 함께 들어오신다고 하면 집 가구도 조금 더 새로운 걸로 교체하고 전자제품도 새로 사야겠어요. 보험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떠세요? 물어봐도 괜찮아요. 예비 시어머니는 입이 그냥 벌어졌죠. 어머니가 좋아하는 건 보여요? 여자분들이 사랑할 만한 물건이라면 나는 한 번에 골라온 것이겠죠. 가연아, 잘한 일이야. 내가 한 발 양보하니까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해지는 거야? 결혼은 양보와 희생이 필요한데 자신은 양보나 희생을 모르는 인간들은 아주 무지한 거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기뻐하는 게 얼마나 한심한지. 청첩장 디자인도 받아서 여기서 주문했어요. 일주일 안에 나올 거예요. 모바일 청첩장은 더 빨리 나온다고 해요. 나오면 바로 알려줄게요. 어머니와 예비 시어머니는 도안을 보잖아. 제가 잠깐 대신 부탁이 있어요. 그것 말고도 하나 걱정되는 게 있는데 말해도 될까요? 뭐든지 말해줄 테니까. 아, 당연히 뭐든 물어봐요. 별거 아니지만 임신 생각이 들면서 차 한 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금방이 지나면서요. 임신을 한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차로 1시간 거리인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시간이 걸린다는군요. 그러다 보니 저희와의 사귄 이후 서로의 집이 필요 없어질 것 같다는데 그 말을 조금 모호하게 하면서 예비 시어머니의 집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직접 차를 사달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만약 차가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을 조심스럽게 터뜨려 보았죠. 하지만 그렇게 말했을 때 예비 시어머니가 그것에 깜짝 놀라서 집을 팔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어요.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동산에 말을 걸어서 집을 내놓으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저처럼 미쳐버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겪는구나 싶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정말 나쁜 인간이라는 것을 점점 깨달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비 시어머니의 집은 단지 3일 만에 나간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은 그 집에서 바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존 시댁의 가구와 전자제품을 팔고 처분했어요. 결혼식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지만 저는 파혼을 생각하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로 가짜 청첩장을 만들어 예비 신랑과 예비 시어머니에게 건네주었어요. 약속 장소도 예약해 놨다고 이야기하고 식장도 제가 이미 예약해 두었다고 했는데 그저 내가 다 알아서 준비해 놓았다고 하니 그냥 믿기로 했나 봐요. 그렇게 이사를 먼저 들어가고 준비하던 중 일례말로 느끼는 당황한 표정을 지어 입었어요. 이렇게 자신의 생각대로 난생간단한 현상인 듯이 진행된다고 생각해서 방심하고 있었어요. 하나, 예비 시댁에 갔을 때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만났어요. 아, 그냥 모든 가구를 새로 사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들의 돈으로 사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찾아오는 경우에 기존 가구를 모두 처분하고 단순히 몸만 가지고 들어올 생각이었어요. 집에서는 심지어 침대까지 팔고 결국 바닥에 요를 깔고 자야 했어요. 와,
침대 프레임과 마트리스를 중고로 팔아서 잘 번다. 집에 짐이 없어서 모델하우스 같아요. 엄마, 아우 그런데 모두 낡은 가구들을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 걱정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니까 우리는 새 집에서 함께 살자고 했어요. 하늘이 도왔나 봐. 기쁨을 가득 안고 우리 집에 살 것을 얹혀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솔직히 이야기하겠어요. 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갑자기 소혼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엄마께서 집들을 보니까 제가 호구가 될 뻔했다고 생각해요.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갑자기 표정이 변하는데 나란히 결혼을 취소하자는 제 제안을 듣고 두 사람은 처음에는 당황해하며 나를 쳤어요. 이젠 지금 처지를 생각하면 저랑 결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갑자기 달라는 제 요청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가연아, 지금 무슨 장난치냐? 카메라야, 장난쳐. 지금은 더 이상 장난칠 때가 아니야. 예비 신랑은 나를 놀리는 줄 알고 우는 척을 하며 장난을 쳤어. 그동안 너무 세게 다뤄왔던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 예비 신랑이 나를 너무 잘 따라와서 너무 당황해서 뒤통수를 치려 했는데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 왜 내가 장난을 쳤을까? 차갑게 말할 때 예비 신랑이 내 손을 살짝 잡았어. 아, 괜찮아요. 왜 그러세요? 우리가 당신을 그랬나요? 라며 상황 파악을 했던 것 같았어. 응, 아니야.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그래. 그 말이 간파된 것 같아서 예비 신랑이 손을 잡았어. 아, 가이에나, 장난이 지나쳤어. 파혼은 무슨 파혼인데? 예비 신랑이 질문하며 조심스럽게 나와 말을 시작했어. 쉿, 너도 장난치는 게 너무 심해. 파혼도 그때는 좀 수줍어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 가짜 청첩장도 어디서 구했어? 나처럼 실망하게 할 필요는 없어. 결혼 예식장과 위약금까지 만만치 않은데 그걸 어떻게 너만 고려하고 있어? 마지막에 예비 신랑이 손을 꼭 잡고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라며 말했어. 파이어베이스 레버누 네프네임, 서브미션 타임, 애플러케이션 버전, F 버전, 페이먼트 타입, 페이먼트 메서드, 페이먼트 어마운트. 우리 사랑이야 결혼하기 전에 돈 한 푼 쓰지 않은 채로 결혼식을 가져왔어. 이제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벌을 받았다. 이젠 가기 어려운 건 나만이 아니라 우리 둘 다야. 집도 없고 가구도 없고 소유한 게 하나도 없는 너는 누가 데려가 줄까? 난 되는데 감싸주고 결혼하자고 했었는데 얼마나 어렵고 어렵네. 예비 시어머니가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며 예비 신랑의 팔을 세차에 뿌리쳤다. 예비 신랑과 예비 시어머니는 그제야 장난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어머나, 아이고. 그럼 우리 예식장은 어떡하지? 아니, 우리 엄마랑 나 집까지 팔아버렸는데 어떻게 살려나. 우리 진짜로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 거지? 아, 아니야. 말을 해줘야 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우리가 고칠 게 있어? 그래. 혹시 우린 너한테 무슨 짓 했니? 아니, 내가 강요해서 사주지 그랬어. 그냥 사주기를 바랐을 뿐이야. 너 우리 엄마가 차를 뽑아주셨던 거 기억나? 사기치는 거잖아. 내가 그 내용 다 알아냈어. 법적 문제 될 것 없어. 그냥 좋아한다 하니까 알아서 사주겠다고 한 거고. 내가 혹시 법적인 증거 녹음까지 했어? 그래. 알았어. 우리 엄마 차는 뽑아주셨어. 사기 당한 거잖아. 부끄럽단 말이야. 이제 우리 두모가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된 것 같았어. 사색이 되어서는 무릎 꿇고 제게 종합해 주었지요. 가연아, 나 제발 이렇게 버리지 마. 어은아, 너랑 결혼한다고 얼마나 자랑했는데. 나 이제 진짜 너 없으면 안 돼. 대체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뭔데? 아, 제발 말해줘. 내가 고칠게. 우리가 잘못했어. 뭔지는 몰라도 우리가 다 잘못했어. 자기네가 다 잘못했다며
사정사정을 하지도 않았어. 웃겨 죽겠네요. 아니,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사과하는 게 해보다가 생각해볼게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 나는 콧방귀를 끼며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 뒤로도 두 모자에게 선 전화에 불이 나도록 연락이 울려댔어요. 돈 때문이냐? 집 안 해준다 그래서 그러냐? 당장이라도 급한 대로 알아봐 주겠다. 뭐가 문제냐? 예식장이 너무 비싸서 그랬던 거냐? 자기가 패해주겠다. 그렇게 지갑을 꾹꾹 숨기고 제 지갑만 열려고 되더니 이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지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장으로 지갑을 거침없이 열어젖히다. 그요. 그뿐인가요? 집 앞에 몇 번이나 찾아오면서 가여나 생각해본다면 왜 연락이 없어? 언제까지 생각만 하고 있을 거야? 우리 결혼 안 해? 너 식장 예약 안 했던 거야? 아니 이게 아니라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제발 이야기해주면 안 될까? 우리 진짜 이러다 길거리에서 죽게 생겼어. 자기야. 응. 너는 왜 아직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양심이 없는 거야? 아니면 진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진짜 몰라서 묻는 거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당신 인성 더 바닥이란 소리야. 근데 나중에는 아주 자기들 죽는다는 신용까지 하며 집 난영하세요. 앞에서 시끄럽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경찰에 신고해서 쫓아냈어요. 그들이 다시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엄마의 집을 정리하고 이사 준비를 했어요. 경찰에게 끌려가 버린 후 며칠 동안 조용한 날이 지났어요. 그동안 이사하고 모든 것을 바꿔버렸어요. 이제는 제가 살았던 곳을 직접 찾을 수도 없어졌기 때문에 전화로만 울면서 다시 변명을 들었죠. 결혼 후에 돈 때문에 잘못된 일이 있었다는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아서 둘 다 차단했어요. 후에 듣게 된 소문으로는 여동생에게 양도할 거라던 아파트에 둘이 들어갔는데 그건 진짜 웃겨요. 이야기를 종결했고 이제는 조용한 삶을 누리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중이에요. 사람의 본 모습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면 된다고 하죠. 엄마의 재산도 그들에게 내주지 않고 지켜냈기 때문에 자랑스럽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여러분도 항상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내가 저에게 질문하면 되겠죠? 감사합니다.